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에서 베이킹소다를 먹는 거 관련한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영상이었죠. 저도 예전에 카페인이 합법적 도핑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제, 보충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제 성분과 기전, 반응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AIS, 호주 국립 스포츠 연구소에서 2022년 8월에 보충제와 스포츠 식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이 실제 운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엘리트, 초엘리트 선수들에게서는 혹시 약간의 도움,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꽤나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food first. 나한테 부족하거나 보충해야 할 성분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걸 어떤 기간 내에 해내기가 어렵거나 적정 용량을 채우기가 어렵거나 또는 치료적 목적인 경우에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채워줌으로써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로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이나 건강과 운동 수행 능력의 이점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은 같은데요. 보충제는 단일 또는 다중 성분으로 이루어진 파우더나 액체, 알약, 캡슐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알고 계신 가루나 씹어먹는 비타민, 액상이나 캡슐로 된 철분제 이런 것들이 보충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포츠 식품은 음식이나 음료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충제를 먹게 되었을 때 장점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상이 바빠서 잘 챙겨 먹기 어려운 취미 러너들, 훈련 일정이 빡빡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내고자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더 쉽게 영양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절한다는 것은 개인 영양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개인별 식단에 따라서 결핍되기 쉬운 위험군 영양소에 대해서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용량을 제공하기가 수월합니다.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성분에 따라 적정 용량을 섭취하기가 편하죠. 세 번째는 몇몇 보충제는 특정 유형의 운동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선수들과 우리 취미 러너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몇몇 보충제는 훈련 집중도 향상, 수면의 질 향상, 체성분 조절, 부상 위험 감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영양적 생리적 효과에 더불어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이게 사람에 따라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챙겨 먹고 몸이 충만해지는 느낌, 투지와 열정이 불타오르고 제대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심리적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단점도 당연히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이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다가 이거를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 부담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게 되고 하다 보면 확실하지 않거나 성분명 표기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랑 맞지 않거나 경기에서 금지된 성분들이 들어있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볼릭 물질이나 펩타이드 호르몬, 대사조절 물질, 베타 기량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도핑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받거나 신뢰도에 있어서 확실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봐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기대하는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보충제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고요. 보충제 먹었을 때의 효과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 부작용의 유무나 정도는 개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고 효과가 있으면서도 나한테 잘 맞는 그런 보충제를 찾아서 먹어야 되고요. 또 그걸 과하지 않게 적정 용량을 섭취해야겠죠.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는 그런 보충제를 먹다 보면 조금 더 양을 늘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AIS에서는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 섭취를 고려할 때 안전한가, 효과가 있나, 도핑 성분은 아닌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고려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 취미 러너분들도 혹시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고려하셔서 보충제를 선별해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이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국립스포츠연구소 AIS에서 보충제나 스포츠 식품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ABCD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BCD에서 D는 금지된 성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먹게 되면 도핑이 되는 것이죠. C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확인되지 않은 성분들이고요. B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의 깊게 보실 것은 A그룹입니다. 퍼포먼스 향상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포츠 식품에는 스포츠 음료, 에너지젤, 에너지바, 단백질 보충제 등이 있고요. 의료 보충제로는 철분, 칼슘,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향상 목적의 성능 보충제로는 카페인, 베타알라닌, 바이카보네이트, 요게 베이킹소다죠. 그리고 비트, 크레아틴, 글리세롤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개인차가 명확하죠. 저처럼 나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혹은 전혀 맞지 않거나 오히려 나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도 효과를 위해서 먹어볼 수 있다지만 속 부글부글한 느낌의 개인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룹 B 간단히 보시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와 N아세틸시스테인, 그리고 맛이 강해서 확 자극을 줄 수 있는 맨솔이나 신맛의 피클주스, 쓴맛의 퀴닌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컬큐민, 카르니틴, 피쉬오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거 부족으로 알려진 C그룹이나 사용하면 안 되는 D그룹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 국립스포츠연구소에서 발표한 스포츠 보충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각 보충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자, 이번 주는 JTBC 마라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긴장 중인데요. 모두들 부상 없이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항상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하나, 다시 붙어 쉬고 붙어. 하나, 둘, 셋.